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적인 진보 농객에서 진보 좌파의 저승사자로 변신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11일 정의당 탈당 소식을 전하면서 정의당이 준 감사패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정의당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행태, 표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에서 탈당계를 수리를 했네요. 네. 사실은 지난 9월에 이미 탈당계를 그때 냈었는데 네. 그 이후 뭐 당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냥 좀 남아 계시라 해갖고 지금까지 좀 천연돼 왔는데 한 3개월여 만에 결국은 사표가 수리가 됐네요. 네. 이게 아픈 일입니다. 왜 아픈 일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의당 지지율이 대체로 뭐 이건 이제 제가 특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대체로 한 뭐 5, 6% 나옵니다. 5, 6% 나오는데 실제 정의당이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전만 하더라도 사퇴 논란 이전만 하더라도 뭐 거의 한 10% 내외 지지율이 나왔더랬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정의당 지지층이지만 정의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당원들일 수도 있고 지지층입니다. 근데 그때 왜 진보적인 성격에 있는 지지층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탈했었느냐? 그 이유는 정말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특정 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계 없이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정의당이라고 봤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논란의 와중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진중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되었던 내무반에 총 쏘느냐? 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인사청문하는데 금태섭 같은 행동을 하느냐?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의당을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정의당이 저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지지는 하지 않지만 괜찮네 하는 국민들도 여럿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그 당시 조국 사건을 둘러싸고 조국 장관 임명이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정의당이 자신들이 얘기한 대로 데스노트를 사실은 꺼내 들어야 하는데 네. 정의당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 해갖고 그때부터 사표를 던졌던 거 아닙니까? 바로 이번에도 이제 또 마찬가지죠. 네. 지금 검찰 인사를 놓고 지금 진중권과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견해차를 보인 것 때문에 탈당계를 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네. 아니죠. 이게 알릴레오 방송을 하는 유시민 노무현 이사장과도 썰전을 벌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먼저 있었던 일들이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진중권이라는 분이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내놓은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가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명백한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조국 전 장관 논란 때 정의당의 지지율은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연동형 선거제 개혁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이 어느 정당입니까? 정의당이거든요. 정의당이 앞으로 이 선거에서 정당 투표 더 많이 받아서 의석수 늘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지적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저는 정당한 지적을 한 들었습니다. 우리 방송에 대해서도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을 고영신 TV에서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양쪽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오히려 더 자존심 있게 자존감 있게 지키는 길인데 정의당에서는 우리와 다른 이야기 한다. 쟤 왜 저래? 옛날에는 우리 편이었는데 지금 우리 편이 아니야. 이런 식의 이분법 자체는 아니 발언이 정확하게 뭐가 틀렸는지를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중권 의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몇 차례 만나봤습니다. 네. 굉장히 진중하신 분이에요. 아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저하고도 토크를 했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작정 근거 없이 비판에
칼날을 들이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봤냐면 네. 참 진보적이신 분인데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기에 정의당이 더 빛났던 겁니다. 근데 정말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정말 허위 가짜뉴스의 정말 뻔한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비판을 할 수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탈당계를 제출하는데도 어느 한 사람 제대로 만류하는 사람이 없다. 어느 한 사람 그 행위에 대해서 정의당 내에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정당이 다양한 목소리의 공론의 장이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만류라든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윤소아 의원 지금 정의당의 뭐 원내대표를 맡고 있죠. 사실은 뭐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원내대표라는 것도 필요 없는 정당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뭐 원내대표라는 직을 맡고 있는데 그분이 SNS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뭐 진중권 의원에게 선의 충고를 한다 할까?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동안 고마웠다. 다만 요즘 좌충우돌하는 모습만 빼고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더라고요. 마음 잘 추스르시고 보다 진중하게 세상을 살펴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중권 교수로 입장에서는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은 거죠. 누가 누구한테 지금 충고를 할 입장이냐. 그럼요. 자기들만 선이고 이게- 자기들만 모든 것이 정이냐. 이게 더 기분 나쁜 것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진중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했다라는 것은 비꼬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또 자충우돌은 누가 하고 있느냐 이런 입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중권. 자충우돌의 문제, 저는 자충우돌, 우왕좌왕, 설왕설래 그거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틀렸냐 맞냐를 물어보자는 것이거든요. 예. 적어도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게 당신의 발언이 잘못됐다면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면 맞는 거겠죠. 그런데 야, 우리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지금 민주당과 좋은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지금 자충우돌하냐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적어도 이것은 어떤 특정 정당을 가리지 말고 특히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이 정의당이기 때문에 더 상대적인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진중권 교수가 무슨 말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당에서 오히려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이럴 때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정의당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진중권 교수 당신 뭐야? 과거에는 안 그러더니 지금 우리 편이 아니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정의당입니까? 그래서 진중권 교수도 떠나는 마당에 아마 정의당한테 어떤 뭐 좀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당계를 조용히 처리를 해달라 서로 그렇게 하자고 요청까지 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윤소아 의원이 떡 SNS에다 올려갖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니까 감사패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 예. 건데 이게 저는 정말 정의당의 위기라고 봅니다. 왜 정의당의 위기냐?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체성은 바로 그 어떤 정당도 감히 넘어서지 못했던 정의로움이고 우리 사회의 예. 진보 개혁이 주도를 하는 세력으로서의 자리매김이었거든요. 이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득실에 이게 이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과의 단일 연대 대어 이것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진중권에 대해서 그냥 무참하게 이렇게 내치는 형국이 되면 앞으로 과연 어떤, 저는 이게요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을 수 있죠. 왜? 거듭 말씀드리면 프레임 전쟁에서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우리 선량한 정의당 지지층도 그럴 거예요. 뭐 이유가 있나 보네. 확인을 아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문매를 맞는 거죠.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당신 말이야 뭐 그딴 식이야 할 텐데 저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돌고 돌아서 부메랑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진중권 교수가 그 점을 지적했어요. 네.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는 식이죠. 그러니까 윤소아 의원이 세상사 많이 어렵고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중권 교수한테 좀 잘 진중하게 행동하라 했는데
이 진전 교수가 세상에 많이 어렵고 헷갈린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정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은 잘난 부모 덕에 부정 입학한 학생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도 기회를 빼앗긴 힘없는 아이 편에 서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 아이들 편에 여전히 서 있고 당신들은 의석수에 눈이 멀어서 그 자리를 떠난 것 아니냐 하고 아주 뼈아픈 촌철살인의 또 지적을 비판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요 갑자기 제가 목이 메이는 거는 적어도 제가 무슨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일 때문에. 그런데 정말 저는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노회찬 자꾸 하신 고인이 되신 의원인데. 그래서 노회찬 의원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진중권 전 교수도 그랬어요. 만약 노회찬 의원이 살아 계셨더라면은 나의 편에 섰을 것이다. 제가 그 말씀 나를 지지했을 것이다. 그런 적어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적어도 눈앞에 있는 그 달달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에 계신 당대표나 전당대표 내가 노회찬을 드잖아. 당신이 뭔데 노회찬을 언급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치가 중요한 게 한 방송사 앞에서 의원님 고생 많으시죠. 아이고 우리 그 당시에 이제 본부장님 네. 아이고 우리 배 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네. 자기와 뜻이 같든 안 같든 간에 그것이 바로 노회찬 의원은 우리가 좋아했던 이유고요. 정말 해야 될 일에 본인이 당당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연설을 할 때도 그때 원내대표 됐을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 없는 아줌마들이 타고 가는 아침에 6411번 그 버스 안에 그 아침에 새벽에 버스가 10,000원입니다. 왜? 새벽에 버스 타면 텅텅 비어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주장했던 게 정의당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와서 진중권이냐 우리 당의 전체적인 당의 입장에 쓴소리를 하는 진중권이냐 저는요 적어도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시 그래서 우리가 정의당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민주노동당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습니까?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각지대에 대해서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표가 대선에 나왔을 때 참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감동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감동을 했죠. 그 질문을 1당이나 2당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에서 물어봐주고 그때 2004년이었습니까? 13.8% 정당 득표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저는요 지금 모든 정당이 그렇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진중권이라고 하는 이 당원이자 그 다음에 진중권을 통해서 정의당의 다양한 목소리로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의 장면들을 현장들을 대변해왔던 이것이 퇴색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 팟캐스트 소유진이라는 이름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노유진. 노유진. 소유진은 저기 부인이에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노회찬, 네. 유시민, 진중권 이 세 사람을 합쳐서 노유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또 많은 젊은 세대들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공감을 얻었었는데 지금은 이 진영으로 나뉘어갖고 유시민과 진중권이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심상정이라든가 지금 노회찬의 뒤를 이은 이 정의당 지도부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니 한때는 한 정치 세력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연 저는 그러면 한번 묻습니다. 정의당에는 무슨 계획이 있나요? 지금 수년 동안 거의 지도부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 왜 20대가 그럼 가장 진보 개혁 세력인데 왜 30대가 당대표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40대가 당대표 안 합니까? 그런 거는 묻지를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 청년 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환골탈태는 못하고 20대가 되면 3천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만 자기 돈 20, 같으면 만 그렇게 20 얘기를 되면. 하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날 거예요? 저도 주십시오. 저도 없어요. 예. 고 박사님 있습니까? 완전 3천만 원? 포퓰리즘. 3천만 원을 어디서 만들어서 정의당이 그러니까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좀 주세요. 아니 30만 원만 주세요. 저는. 마치 자기 포켓에 있는 것 그냥 꺼내주듯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과연 4.15 총선에서 심상정 대표 등 지금 현 정의당 수뇌부 선택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정의를 세울까? 입시 비리를 없앨까? 이런 방안을 좀 제대로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일자리는 이런 포퓰리즘 복지가 아니라 이들을 위한 사회에 대한 개혁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인재 영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의당이 지금 무슨 인재 영입이 있죠? 인재가 나갔잖아요. 진중권이라는 인재가 나가버렸잖아요. 쫓겨나갔잖아요. 누굴 영입하죠? 지난번 뭐 한국당에서 이자스민 네. 전 의원인가요? 네. 그분을 한 분 영입해 놓고 아주 그 대단한 인물이나 영입한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정말 인재라 할 만한 그런 영입 작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인재 영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청년들의 아픔을 헤아리겠다. 여성의 아픔을 헤아리겠다.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정당이 정의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도부부터 싹 바꾸시고 바꿔서 30대가 청년이 당대표를 하는 거죠.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성도 꼭 쭉 정치를 해왔던 사람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반드시 해야만 국회 등용문이 되면 극히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좁은 문입니다. 예.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전문직 여성 중에서 개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과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젊은 또 운동하던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대로 정의당에 또 비례대표 의원을 시키겠다. 그건 아닐 말씀이죠. 그렇다면 각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지금 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죠. 왜? 진중권이라고 하는 인재가 쫓겨나가는 마당에 왜 이 사람 국회의원 시켜서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 내게는 못 만드나요? 또 하나, 인재 영입 보면은 저는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재 영입 쇼를 하는 건지 가만히 보면은 훨씬 더 검증되어 있고 진작에 저 사람은 발탁됐어야 되는 사람은 없고 완전히 여성, 청년, 뭘 하던 사람, 경력 단절된 변호사 저는요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는데 이것도 총선에 앞다투어서 아니 3년 전에 영입하시죠. 4년 전에 영입하시죠. 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영입하면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영입 쇼죠. 네, 시청자 여러분. 진중권 전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의석수의 눈이 멀어서 정의를 포기한 정의당이 과연 4.15 총선에서 어떤 국민들의 심판과 선택을 받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